이번 영상에서는 TCP 덤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P 덤프는요, 이름에 보시면 알겠지만 TCP 패킷을 덤프 이렇게 캡처링하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면 TCP 덤프에 이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TCP 덤프는 명령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한 조건식을 설정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패킷들의 이제 헤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호스트로부터 들어오는 패킷들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텔레 서비스와 같이 이제 평문 전송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지, 특히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평문 전송이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꼭 텔넷은 ID 패스워드 기반으로 하는 원격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텔레 서비스 기반으로 만약에 운영하는 서버라고 하게 되면 이 TCP 덤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사이트는 뭐 tcpdump.org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더리얼이라는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더리얼이 이제 확장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와이어샤크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뭐 핫하고, 그다음에 GUI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매뉴얼도 많고 하는 그 형태가 이제 와이어샤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뭐 해킹을 해서 또는 이제 해킹을 당한 경우 해커들은 TCP 덤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설치가 쉽고 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TCP 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센트호스트 계열들은요, 6버전, 7버전 전부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 만약에 소스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tcp.org 가셔서 소스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컨피그 메이크 인스톨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you install tcp 덤프를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요. 웹브라우저 키시고요. 네, 제가 뭐 노트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www.tcp 덤프.org 이렇게 org 가시면요, 이 TCP 덤프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TCP 덤프는 이제 pcam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해서 캡처링하는 그런 도구라는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련 뭐 다큐멘테이션들 같은 거 이제 볼 수도 있고, 멤페이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버전, 지금 타로로 제공하고 있죠.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유무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가 되어 있나 볼까요? rpm-qa 하시고요. 이 파이프 그랩에 TCP 덤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뭐 없겠죠.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yum install TCP 덤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기 설치가 되는 건 이제 rpm-qi 하시고 TCP 덤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그럼 설명 나오죠. 그 rpm-qi TCP 덤프 이렇게 하시면 현재 버전 4.9.2 버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머리 보시면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CP 덤프는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거죠. 명령에서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 어디서 사용하냐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다는 설명 나오고요. 그런 설명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QI 했으면 rpm-ql TCP 덤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패키지 거의 뭐 매뉴얼 페이지 2개랑 그 다음에 요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이런 설명서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TCP 덤프라는 명령어 보이시죠?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안 되어 있으면 유무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용법은요, 뭐 TCP 덤프하고 뭐 옵션, 뭐 대상인데, 사실 TCP 덤프도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트를 지정한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넷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서비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명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하면 이제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VV, -VVV 라고 하게 되면 더 자세한 어떤 이제 가장 자세하게 어떤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심기수 값을 같이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있다가 -VV 옵션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제 헤더 정보를 추가로 출력할 때 사용 대문자 X. 네, 이것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헥스코드 ASCII 값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옵션들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스, 발신지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주소도 할 수 있고, 호스트, 넷,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TCP 덤프 하게 되면요, 현재 서버에 들어오는 패킷들을 이렇게 다 출력한다고 되어 있죠. 한번 TCP 덤프 한번 해볼까요? TCP 덤프 이렇게 해보시면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트를 찍으면 이제 특정 포트, 21번 포트, 21번 포트 FTP 포트죠? FTP 포트를만 이제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발신지 또는 이제 도착지 주소가 뭐 엠버점 내신 것만 2개 이렇게 카운팅해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발신지 주소, 아니면 도착지 주소. 도착지 주소 같은 경우 이제 그게 그 뭐 방화벽이나 서버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대역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더넷 카드 뭐 이런 식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용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TCP 덤프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텔넷 기반 왜 텔넷이 없어지고 SSH로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이제 평문 전송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TCP 덤프를 통해서 텔넷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텔넷의 ID 패스를 찍기 위해서 TCP 덤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TCP 덤프 응용예 봐보죠. 응용예가 이제 지금처럼 하는 형태인데 만약에 이제 그 텔넷 서비스를 허가한 서버에서 만약에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서버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뭐 루트 패스워드를 알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않고 이제 익스플로이 다른 특정 취약점을 가지고 루트 코드를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약점이 패치가 되면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서버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계정들은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텔레 서비스를 열어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루트로 안 들어오고 일반 계정으로 들어오서 SU-라는 명령을 통해서 루트를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관리자 계정에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사용하는 일반 계정의 ID 패스워드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들어오고 이 서버로 다시 침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커들도 해킹을 하게 되면 이 TCP 덤프나 이런 패킷 캡처링 도구를 통해서 와이어샥이라든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굉장히 보안상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용예를 통해서 이제 해보는 방법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직접 제가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캡처링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텔넷은요, 텔넷을 접속을 허가하는 텔넷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제 암호된 패킷을 전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TCP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ID 패스를 알아낸다는 거죠. 여기 예제가 이제 서버 주소, 클라이언트가 248이래요. 248이고, 그 다음에 텔레 IP소가 246이죠. 제가 예전에 쓰는 실제 IP 주소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패킷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TCP 덤프 포트 텔레, 또는 23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L, -VVV, -X, -X 한다. 이걸 덤프 데이터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제 화면에도 이렇게 텔-F 옵션을 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덤프 데이터라는 파일을 저장한 후에 이제 그거를 열어서 보는 형태고요.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이제 VI 편집기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저장을 해보면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그 텔넷에서 이게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뭐 텔넷 그 영상을 미리 이제 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보통 텔넷을 치게 되면 로그인이라는 게 먼저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전에 대단히 많은 패킷들이 보이는데 그게 앞부분에 이 로그 파일이 쌓이거든요. 그 덤프 데이터라는 파일이 만약 덤프 데이터를 지정하게 되면. 근데 그 어느 시점부터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IP를 호출했을 때 로그인이라고 치게 되면 그때 이제 사용자들이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면 되냐면 이제 이 패킷들에 보면 이제 시퀀스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퀀스라고 보이시죠? 이 시퀀스에 보면 이렇게 연번으로 일씩 증가하는 게 있어요. 뭐 108, 109든지 109, 110이라든지 그 연번으로 일씩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하는 이 연번대로 일단 따라가시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방향이 있으죠. 이게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2044.24.248에서 방향에서 246 쪽으로 보낸 패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나중에 찾으실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그다음 연번인 것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거를 쭉 그 추적하시면 되고 갑자기 이제 벙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일식 차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2가 증가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입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찾는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보면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지금 아까 246이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248이 이제 서버라고 가정했을 때 연번이 되는 방이 108, 109이 그 로gin이라는 문자리 이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로 뿌려지거든요. 그 뒤에 첫 번째 연번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끝에 이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즉 제일 입력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패킷은 어디를 찾으시냐면 109, 110번입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글자는 5를 입력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110, 111을 찾으시면 세 번째 글자는 또 5를 입력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1, 111을 보시면 네 번째 글자는 n을 입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붕 뜬다는 거죠. 112, 113이 되는 게 아니라 112, 114가 됐다는 얘기는 뭐 엔터 같은 걸 입력을 해서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는 준, JOON, 준이라는 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아이디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서버 쪽에서는 뭘 이걸 뿌려주냐면 그 다음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서버입니다. 서버 텔레시 서버 포트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패스워드가 이제 보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찾은 그 이후에 항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또 연번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114, 115가 연번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글자 P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5, 116에 보시면 두 번째가 A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연번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서 찾으시면 돼요. 116, 117이 이제 S. 그 다음에 117, 118도 S. 그 다음에 118, 119도 더블. 119, 122 O고요. 120, 121이 R. 그 다음에 120, 121이 D.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붕 떴다는 거죠. 거기까지 입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ASSWORD를 입력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됐는지 보시면 서버에서 보통 로그인하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아이디는 준이고, 네, 그 패스워드는 PASSWORD인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죠. 저희가 좀 텔넷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혹시 뭐 텔넷을 설치 안 하셨다, 그 다음에 이 TCP 덤프 영상을 직접 처음 접하셨다고 하게 되면 네, 이 텔넷 설치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텔넷.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텔넷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정 테일 하시고 etc 밑에 제가 패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 보면 자, 블루스카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계정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레드C를 이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 레드C 하시고 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죠? 네. 계정은 레드C고 패스워드는 PASSWOR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애드 하시고요. 자, 레드C고요. 붉은 바다. 그 다음에 PASWORD 레드C라고 엔터를 치고요. 자, 패스워드는 PASSWORD 해보겠습니다. 자, PASSWORD. 일치하지 않대. 죄송합니다. PASSWORD. PASSWORD. 자, 일단 네, 설정했습니다. 네,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덤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 텔넷 하셔도 되고요. 23번 하셔도 돼요. 텔넷 하겠습니다. 자, 포트 텔넷 하고요.
-L, -VVV, -X, -대문자 X 하고요. 자, 이걸 일단 덤프 데이터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파인트 하시고요. 테일 -F의 덤프 데이터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텔넷 192.168. 네, 56점. 저쪽 서버가 105번입니다. 105번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redC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ASSWORD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더넷 카드가 다르군요. 잠시만요. 기본 이더넷 카드가 아니고 다른 걸로 잡혔어요. 지금 저희가 네네, S8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셔야 될 게, 기본 이제 랜카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랜카드가 디폴트로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버처박스 기반으로 실습하는데, 첫 번째 랜카드는 EMP가 이제 그 버처박스에 잡아주는 10.0.2015인데, 지금, 네, 요걸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서버가 105번이고, 이쪽이 제가 106번이거든요. 106번. 다시 정리해보면, 네, 저 105번이고, 인터페이스 컴피그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호스트 온리 어댑터로 해서 제가 106번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쪽이 텔넷 클라이언트고, 이쪽이 텔넷 서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값이 첫 번째 랜카드로 잡거든요. 두 번째 랜카드를 잡아야 되겠다면, -i 옵션 쓰셔야 돼요. i 옵션 하시고, 요 이더넷 랜카드 값, 기록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더 제가 다른 네트워크 영상이다 보면 이걸 ETH0, 1번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엘리아스 설정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랜카드 값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네, 추가하셔야겠죠. 옵션을. 자, 아까 요 내용이었잖아요. 여기다가 네, 추가를 하셔야겠네. 적당한 위치 여기서 해보죠. -i 하시고요. 인터페이스 옵션 주시고요. 네, EMP 제가 P0S8입니다. S8. 네. 그죠?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 이더넷 카드로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스넌 하시고 EMP0S8이라고 보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텔넷. 이쪽 이제 106번인데 105번 합석을 하죠. 엔터를 치고요. 여기 지금 패킷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redC. 패스워드가 PASSWORD. 틀렸나봐요. redC.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로고가 너무 많아져요. 이런. 다시 할게요. 왜냐면 한 번 틀리면 찾을 때 너무 많아, 데이터가. 다시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안 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네, 다시. 자, 텔넷 하고요. 자, 레드 C 하고요. 자, PASSWORD. 자, 로그인 됐으면 얼른 끊을게요. 네, 얼른. 자, 컨트롤 C로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ls 하면 여기에 이제 덤프 데이터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 찾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라는 글자가 먼저 뿌려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VI 편집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VI 하시고요. 이렇게 덤프 데이터를 엽니다. VI 덤프 데이터. 자, 그럼 슬러시 검색하는 게 VI 편집기 슬러시 검색하는 거 로그인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방향 잘 보시면 지금 더블로 되어 있죠. 제가 IP가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IP가 찍혀야 되는데 이게 왜 더블로 찍히냐면 아시죠? 제가 이걸 cat etc 밑에 호스트에 네, 이렇게 제 IP를 더블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별칭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블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다가 제가 별칭을 더블 해놨더니 저기 더블 찍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일단 다시요. 로그인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일단 여기 서버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168.105번. 105번에서 이제 106번, 이쪽이 클라이언트 지금 106번이거든요. 106번을 로그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방향에서 연번인 거를 찾는다는 거 조금 줄여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줄이 밀리다 보니까요.
그렇죠? 저희 밀리다 보니까 연번으로 되어 있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보세요. 잘 보시는지 모르겠나? 보시는지 그냥 네.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 더블도 105번입니다. 방향에 보면 시퀀스가 이제 바로 로그인 이후에 이 시퀀스 넘버가 지금 연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 161, 162 보이시죠? 요게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처음 전송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맨 끝자를 여기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글자 R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쭉 따라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예, 이거는 시퀀스 넘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 실습을 해보시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몇 번부터 시작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일단 161, 162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162, 163이 됩니다. 좀 쭉 찾아가시면 162, 163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방향 맞죠? 106번에서 더블 방향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가 2입니다. 2를 입력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3, 164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163, 164.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D고요. RED. 그 다음에 164, 165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죠. S. 그 다음에 165, 166을 164, 165 찾았고요. 그 다음에 165, 166을 찾으시면 되죠. 네, 바로 이거네요.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166, 167을 찾으시는 겁니다. 네, 166, 167 찾았죠? 그 다음에 A. 레디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67, 168이 있나 보시면 돼요. 167, 168이 있나 보시면 갑자기 167에서 169로 뛰어넘었죠? 엔터 쳤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그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뿌려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서버 방향 더블 저 같은 경우 19.18, 105번에서 106번 방향으로 패스워드가 찍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향으로 즉 19.18.106번 방향에서 더블 19.18.105번 방향으로 이제 다시 시퀀스 넘버 부분이 이제 연번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네. 자, 바로 등장했죠? 지금 169, 160, 170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P라는 겁니다. P.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1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A. 두 번째 글자가 A죠. A. 그 다음에 171, 172. 이게 세 번째 글자죠. S. 여기 S 찾으셨죠? 그 다음에 172, 173. 역시 S. 자, 그 다음에 113, 114. 이건 요 항목이네요. 예, 더블. 그 다음에 174, 175를 찾으시면 되겠죠? 있네요. O. 그 다음에 175, 176. 이걸 찾습니다. R. 그 다음에 176, 177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D. 자, 그 다음에 177, 178을 찾으시면 되죠. 근데 갑자기 붕 떴습니다. 시퀀스 넘버가 붕 떴죠. 엔터를 입력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찾으시냐면 로긴 프로프트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버 방향에서 로긴 프로프트를 제공해줬다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레지시 잘 보이시죠? 레지스에 이런 이제 프롬프트가 여기죠? 레지스에 이렇게 제공된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텔넷 기반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쉽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어샤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강력합니다. 자, 그렇지만 해킹인지 보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내부에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워크스테이션 디벨로먼트를 기본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치했는데 이 TCP 덤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해커들도 이 TCP 덤프를 사용해서 악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TCP 덤프를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해커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그 로그인하는 계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학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용법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자세한 어떤 이제 패킷 캡처링 하시려고 하게 되면 뭐 사용법을 한번 좀 더 깊숙하게 뭐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해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와이어샤크가 책도 많이 있고요. 관련 레퍼런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더 자세하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TCP 덤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